네, 오늘 오전 원칙과 상식 소속 비명계 의원 3명이 거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한편 신년 인사회로 전국을 돌며 표심 잡기에 돌입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부터 1박 2일 부산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원칙과 상식 3명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떠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세 분이 오죽 답답하면 탈당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부터 이제 이분들이 탈당을 할 수 있다고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태긴 했습니다만 사실 끝내 결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구한 추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당을 공식화했는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민, 조응천, 그다음에 이원욱 이런 의원들이 그동안의 어떤 민주당의 전체적인 노선에 비춰봤을 때 크게 그렇게 벗어나는 분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일반적인 노선에 비추어서 크게 그렇게 차이가 없는 분들인데 탈당을 결행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소위 말하는 친명, 심하게는 찐명이라고까지 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숨 쉴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소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이낙연 신당이나 그런 신당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신당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연말부터 이제 탈당을 할지 말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연말을 시한으로 통합 비대위를 우리는 요구하는데 그게 지도부에서 관철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어제도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루를 더 드리겠다. 답이 오지 않으면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이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통합 비대위라는 건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공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분을 나눠 갖는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지도부가 받기는 좀 어려웠던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첫 일성으로 이분들이 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현재 정치에 이의 있고 반대 토론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은 구도로 변해버렸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눈에 띄는 건 윤영찬 의원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탈당까지는 가지 않고 동지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당에 남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민주당에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게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련의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본인의 지역구에 이른바 친명이라고 해서 와 있던 경쟁자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가 이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서 뭔가 이 정성호 의원이 컷오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가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선택에 본인은 잔류를 그러니까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원칙과 상식이 내세웠던 어떤 기치라는 것도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작용을 했다고 눈에 많이 보세요. 띄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의 감찰 때문에 윤영찬 의원이 탈당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 부분 많은 해석들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윤영찬 의원께서 속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영찬 의원이 지금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탈당을 안 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윤영찬 의원이 속마음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공교롭게도 어제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권 관련해서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은 문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징계 수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현근택 변호사는 굉장히 강한 수위의 징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영찬 의원이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탈당을 안 하기로 했다.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문자 공개되고 다음 날 탈당을 안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시선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오늘 탈당을 결행한 세 분은 그래도 본인의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대의를 좇아서 탈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이 더 돋보이는 결과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신당과의 네. 결합 여부인데 이 전 대표가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궁극적으로는 결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제3지대에 여러 단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야 될 산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나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을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 지분을 어느 정도는 관철시킬 것인지, 본인이 세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양보는 어느 순이나 할 것인지, 또 이렇게 가치와 이념을 공유했던 집단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굉장히 큰 그립감을 지고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준석 전 대표가 될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가 될 것인가, 굉장히 모든 게 미지수예요. 그렇다면 과연 순항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교집합과 어떤 가치를 공유했던 그런 정치적인 이력을 서로 간에 가져왔으면 모르겠지만, 총선이라는 변수를 앞두고 이른바 양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인사들을 뭐 이삭줍기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국민들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넘어야 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네. 이 세 분의 탈당의 변을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의 기존 노선과 가치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낙연 신당의 이 원칙과 상식 세 분들이 합류할 가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시점하고 그다음에 정말 최종적으로 합류가 확실시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바로 결정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결정할 것 같았으면 오늘 이제 그 주목을 받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이낙연 신당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러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분들의 지역구 사정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분 다 지역구가 호남이 아니잖아요. 이원욱 의원 경기도 화성, 조홍천 의원 경기도 남양주,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은 충청남도 논산, 계령, 군산이에요. 그러면은 이낙연 신당이 이제 호남에 갇히지 않고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도 어느 정도 득표력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탈당을 할 때는 대의를조차 탈당을 했지만 일단 나오고 나서부터는 본인들의 선거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고, 이것도 저는 1월 한 달을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보면은 이제 제3지대가 어떻게 뭐 이합집산이나 합종연행이 정리가 되는지 그게 윤곽이 잡힐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아마 결행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현역 의원이 이제 나간 민주당은 어떨까요? 뭐 예견돼 있는, 어찌 보면 예견돼 있는 탈당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내에 어떤 파장 같은 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던진 문제의식이 유효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에 기대해서 정치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나 팬덤 정치라고 일컬어지던 문화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되짚어볼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단면에서도 보듯이 공천과 과연 무관한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남기고 어쨌든 탈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이상민 의원이 원칙과 상식에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상민 의원은 탈당을 할 강력한 이런 그 의지를 표명했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네 분들은 탈당을 안 하고 당에 잔류하는 거 아닌가 했지만 예, 예. 당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균열을 낼 것인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가는데 이재명이 싫어서 이재명에 반대한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명분은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 굉장히 세게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지만,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양당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렇게 오랜 기간 정치하시면서 보여드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양당 체계 안에서 본인이 수혜를 잇고 정치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그리고 왜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본인은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하시고 정권을 내준 그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왜 함구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드는 게 큰 대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 안에서 이 부분이 큰 소구력을 얻는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원칙과 상식의 탈당이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석 수의 문제가 아닌 게요.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보면 2003년 말에 이게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른바 그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리는 분들, 그러니까 이부영, 뭐 김영춘, 안영근, 이우재 이런 분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열린우리당에 결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5분이었지만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의석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적은 퍼센티지죠. 하지만은 그분들이 열린우리당에 결합하면서 나중에 이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총선 돌풍을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그리고 앞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까지 지적하는 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 하에서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이 됐고 숨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그 지적을 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뚜렷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오늘 이제 탈당을 포기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분은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다가도 자기 공천이 유력히 되니까 탈당 안 하는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던지는 균열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의 탈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잠시 후 11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데 관심은 이제 퇴원 후에 내놓을 메시지거든요. 현재 여러 상황이 해결해야 될 상황이 많은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놓을지 궁금해요.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아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의료진과 본인의 어떤 건강을 염려했던 국민들께 드리는 첫 일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당무를 굉장히 필요 최소한으로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천준호 비서실장도 직접 만나서 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자 등을 통해서 보고한다. 이 정도로 이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장기간 뭐 메시지를 그것도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본인의 건강을 염려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감사 내지는 우려를 빨리 벗고 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의지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아마도 퇴원 첫 메시지는 어쨌든 잘 회복한 것에 대해서 의료진을 감사하고 또 걱정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고 또 심려를 끼쳐들어서 뭐 송구하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을 둘러싸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뉴스를 뒤덮을 정도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퇴원 메시지에서 좀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부산대병원에 미안하다라든가 최소한 이것은 전국의 지금 의사들이 많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각 지역 의사회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다 성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퇴원하면서 첫 메시지에서 언급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 고려는 했을 걸로 보이고 조금 있다가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11시에 이제 직접 퇴원 메시지를 밝힌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당무 복귀 시점도 상당히 궁금한 게 일단은 이제 자택에서 치료에 집중할 거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아까 두 분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제 정석호 의원과 이제 메시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지금 굉장히 당무에 이제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당무를 보고 있는 건 또 사실이고 이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피습 이후에 대전은요 이래서 지방선거에 아주 판세를 바꿨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현금 퇴근요 이렇게 물은 게 다소 메시지 관리에 있어서는 아쉬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진에서도 2주 정도의 입원 가료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택에서 뭐 국회로 매일같이 출근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지만요.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여러 단위 뭐 총선기획단이나 공천관리위원회 그리고 뭐 전략공천이 여러 단위에서 스케줄대로 이 총선을 채비하고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당대표의 빈자리라는 게 크면 클수록 어쨌든 그 공백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몸을 회복하는 즉시 당무에는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나왔고 인재 영입에 대해서도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회복하는 즉시 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 지금 뭐 필요 최소한의 범위라고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이 물론 이제 좌장이기는 네. 합니다. 이제 친명계로. 다만 이게 어떤 현근택 라는 인물을
징계할 만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물어본 것이다라는 이제 답변이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선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검증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증위에서 적합, 부적합, 그러니까 예비 후보로 이 뛰는 것 자체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예. 다만 거기에 정무적 판단이 가미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당대표와 교류 없이 그 부분이 그대로 일방통행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당대표가 본인의 어떤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믿을 만한 정치인들 그리고 본인이 신뢰를 주고 본인이 자문을 얻을 만한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그 정도 수준일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정말 뭐 컷오프를 해야 된다, 뭐 당직을 정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이지 사실 검증의 단계에서는 대단히 세세하게 그 적합 부적합을 가르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은 특별 단계 1년 전에,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그 규칙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번지거나 문제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무 복귀 말씀이시죠? 예,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요. 예, 내용도 내용인데요. 예. 사실은 그 문자를 주고받은 행위가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당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문자에 보면 이제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라는 그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현근택 변호사가 한 그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세히 보고를 받았으니까 너무 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당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당무에 복귀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자택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 민주당에 남아 계신 분들의 언행의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문자 메시지가 사실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그런 게 사진 찍혔죠. 그다음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소위 잘하는 병원 발언으로 이제 언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천준호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이 그 119 구급대에다가 그분들한테 90도로 절을 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119 구조대로부터 90도로 인사를 받아서 그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들의 언행이 이렇게 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무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부산경찰청이 이재명 대표 피습 상황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거든요. 네. 자, 신상 정보와 당적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아마 당적 공개는 경찰이 공언한 대로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정당법 24조 4항을 보면요.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당원 명부를 확보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최소한으로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정치적인 결사체를 응원하느냐, 지지하느냐, 당원 비용까지 내느냐를 오픈하는 건 상당히 좀 제약이 가해지도록 돼 있지만 수사기관 중에 또 지득한 그 사실을 외부에 누출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벌금형이 없어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형만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사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문제 제기도 있지만 일단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당적을 공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당적을 공개하지 않을 건데 왜 국민의힘, 민주당 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명부를 확보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거나 이 범죄 사실을 축소하지 말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이걸 정파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정치인도 이런 정치적 테러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책임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혐오의 말을 뱉고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고 지금도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을 먼저 하는 것이 양당에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오늘 오전에 피해자 김모 씨가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오늘 좀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어떤 내용들을 담아서 발표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수사 결과 자체는 계약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죄명을 적용할 건지, 이제 살인 미수가 유력하죠. 그다음에 그 범행 동기. 근데 이제 범행 동기는 어쨌든 피의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될 거고요. 정말로 이제 그 배후에 어떤 게 있는지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규명해서 발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범행 도구 이런 거
과 같이 이제 수사 결과 발표에 의뢰껏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뭐 누가 뭐 직전에 태워다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변명문을 뭐 대신 발송해 주기로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네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행 도구에 관해서 이제 자꾸 어떤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정확하게 좀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논란을 정식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앞서 당적과 관련해서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게 지금 공개가 돼야 된다라고 네. 이제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데 쉽진 않을 거예요. 물론 사문화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조항으로 처벌된 전례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어느 당 소속이었고 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의 단초이고 상당히 중요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어져 있는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으로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그걸 공개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을 그럼 것이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역시 좀 무리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특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50억 특검 뭐 통과는 됐지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 저는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 주력하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하는 게 민주당 앞에 놓인 과제나 숙제가 아닐까. 이 부분은 당연하지만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신 대로 이거 혹시 공범이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동승자가 있었고요. 뭐 태워다 주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검거될 당시에 8장의 변명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보통의 범행 양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변론문이라는 것은 나중에 본인의 인신이 확보되고 잡힌 다음에 수사기관에 내는 형태로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이상한 지점들, 그리고 이 변론문을 또 보내주기로 했다라는 제3의 인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꼭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서요. 정치권의 어느 누구도 이런 정치적 테러를 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규명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당적 공개 등 뭐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특검을 한 번 하는데 80억씩 듭니다. 이번에 그 50억 클럽 특검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비용 축에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81억 원인가 든다고 해요, 특검 하나에. 그러면은 이 사안이 사실 그렇게 국민 혈세를 뭐 수십억씩 쓸 정도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가 대단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 제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 검찰이 정상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울 때, 그런 사정이 인정될 때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로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오늘 경찰이 수사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할 건데, 검찰에서 또 추가로 좀 수사를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배후나 공범 이런 것들까지 뭐 크게 그 의문의 여지가 없이 규명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굳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되는가 매우 의문이 들고, 그다음 뭐 국정조사나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경찰이 어제 그 신상 정보 관련해서 이제 비공개 결정한 부분,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는 조금 수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요, 그 2006년에 그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에서도 그때 이제 커터칼로 범행을 한 사람 이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그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뭐 죄명이 살인 미수로 그렇게 지금 송치를 할 마당에는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요. 지금 이 시각 서울대병원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건강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대변인이 어떤 이제 퇴원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대표가 직접 퇴원 메시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11시가 다가와지고 있고요.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게 될지 역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표가 보여지면 또 저희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표 퇴원한 뒤에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인 접견은 좀 삼가고 당무 복귀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표 지난 2일 오전 부산 방문 일정 중 김모 씨로부터 좌측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습니다. 사건 당일 이 대표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기로 지금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피의자 김 씨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당적 등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이 퇴원 메시지를 이제 직접 밝힌다. 이게 당초에는 이제 대변인이 이제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직접 밝힌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걸 본인께 보여드릴 필요도 있어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짚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마 많은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경쟁력의 한 60%가 손상이 된 상태고 그게 지금 회복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메시지를 낼 수는 없겠지만 뭔가 좀 골자가 있는 그리고 이 시점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내야 진정성도 더 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리인으로서의 대변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예, 본인이 예,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가 마스크를 벗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대병원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 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대국민 메시지를 모두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피습 8일 만에 퇴원을 했고요.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부축을 받지 않고 직접 걸어 나왔고요. 목소리를 몇 차례 가다듬은 뒤에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좀 전달을 해드리면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생도 국민을 위해 살겠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또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서 보답을 하겠다라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또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고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산 시민들, 또 의료진, 소방, 경찰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뜻을 직접 전달을 하고 이제 퇴원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셨습니다. 퇴원 메시지를 뭐 어떻게 낼 것인가 저희가 앞서 두 분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좀 있었습니다. 뭐 존중이라던가 복원, 또 전쟁 같은 정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복귀 일성으로 참 적절했다고 보이고 앞으로 이제 실천이 중요하겠죠. 정말로 그렇게 그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제1야당 대표로서의 그 직무 수행을 앞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대 의료진께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전원 논란에 대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전원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거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금상첨화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잘 회복을 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 함께 듣고 오셨는데 부산 시민과 네. 의료진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네.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오늘 이 자리는 어렵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부산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감사의 메시지였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산 시민들이 다 긴급하게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저는 이 메시지는 여야에 주는 울림이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정치권이 극대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정치다. 죽음과 같은 정치를 살림의 정치로 바꿔놔야겠다라는 건 비단 한 당의 숙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너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 누구라도 생각하면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상황에 노출된다는 건 굉장한 트라우마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치적인 소회를 이번 중에 가졌겠습니까? 더는 적대적인 정치로 대한민국 정치를 끌고 가서는 정치적 미래 지도자로서의 미래도 없다. 그리고 그게 국민들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하는 방향도 아니다라는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절감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일성이 이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 등 각종 정치권 이슈들과 관련해서 송영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